요즘 거울 볼 때마다 검버섯이나 기미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세요? 화장 좀 해봤자 뭐하나 기미랑 반점 때문에 더 속상하다 싶으실 때 말이에요. 아침에 세수하다가 또 하나 생긴 걸 발견하면 정말 속상하죠. 친구들 만날 때도 자꾸 가리게 되고 화장으로도 잘 안 가려지니까 스트레스만 쌓여가고요. 그래서 피부과 알아보니까 수십만 원,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서 선뜻 못 가고 모임 나가면 옆 사람 얼굴은 맑아 보이는데 내 얼굴만 칙칙한 것 같아 서럽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우리 어머님 또래 가족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잘 알아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 집안 챙기시느라 본인 얼굴 돌보실 시간도 없으셨잖아요. 이제야 여유가 좀 생겼는데 거울 속 얼굴이 마음 같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근데 어머님들 꼭 이렇게만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지 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피부는 지금이라도 돌보면 충분히 달라집니다. 30년간 피부과 진료하면서 80세 할머니도 올바른 관리로 깨끗한 피부 되찾는 걸 수없이 봤거든요. 중요한 건 정확한 방법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검버섯 기미 케어법 3가지와 천연관리법, 가리고 피부가 의사가 직접 확인해 드리는 검증된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30분 투자로 평생 써먹을 홈케어 루틴을 완성해 보세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 웃게 되실 거예요. 아,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확신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얼굴에 생긴 세월의 흔적을 지우개처럼 지우는 방법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중간중간 유용하다 싶으면 구독, 좋아요,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먼저 검버섯부터 정확히 알아볼게요. 의학 용어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드리면 이래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어놨는데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서 딱딱한 돌멩이가 된 상태예요. 젊을 때부터 받은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쌓여서 40대, 50대가 되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검버섯의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 이래요. 첫째, 경계가 또렷해요. 동전 테두리처럼 선명하게 구분되거든요. 둘째, 만져보면 살짝 도톰하게 솟아 있어요. 손톱으로 살짝 긁으면 딱딱한 느낌이 나죠. 셋째, 색깔은 연한 갈색부터 짙은 검은색까지 다양해요. 처음엔 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짙어져요. 넷째, 크기도 쌀알만한 것부터 콩알 크기까지 다양하고요. 주로 어느 부위에 생기냐면 이마, 뺨, 콧등, 목 뒤, 손등, 팔 바깥쪽처럼 햇볕을 많이 받는 부위예요. 거울 보시면서 한번 만져보세요. 시각적으로도 확인하고 촉감으로도 느껴보시는 게 중요해요. 검버섯은 평평한 기미와 달리 확실히 도톰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기미는 뭘까요? 의학 용어로 멜라스마라고 하는데 검버섯과는 완전히 다른 녀석이에요. 물에 먹물을 떨어뜨린 것처럼 경계가 흐릿하고 번져 있어요.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기미고 어디까지가 정상 피부인지 구분이 애매하죠. 기미의 특징은 검버섯과 정반대예요. 첫째, 만져도 평평해요. 검버섯처럼 도톰하지 않고 피부와 같은 높이거든요. 둘째, 경계가 흐려요. 손가락으로 그어보면 선명한 구분점이 없어요. 셋째, 대부분 얼굴 양쪽의 대칭으로 나타나요. 특히 광대뼈 부위에 나비 모양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죠. 넷째, 계절에 따라 변해요. 여름에 짙어지고 겨울에 연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기미가 생기는 원인은 복합적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호르몬 변화예요. 임신할 때 생기는 임신성 기미, 폐경기 전후로 생기는 갱년기 기미, 경구피임약 복용하면서 생기는 기미가 대표적이죠. 거기에 자외선이 더해지면 더 심해지고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과로 같은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줘요.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멜라닌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내 얼굴에 있는 게 검버섯인지 기미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손으로 살짝 만져보시고요. 만져서 도톰하고 경계가 또렷하면 검버섯, 평평하고 번진 것 같으면 기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양쪽이 대칭인지 비대칭인지도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그런데 잠깐,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면 집에서 케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첫째,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모양이 변할 때예요. 한 달 전보다 눈에 띄게 커졌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색깔이 뒤섞여서 여러 색이 나타날 때요. 갈색, 검은색, 빨간색이 한꺼번에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셋째,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있을 때. 검버섯이나 기미는 원래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거든요. 넷째, 출혈이 있거나 짓무르면서 헐 때예요. 이런 증상은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광성각화증이에요. 피부암 전 단계 병변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만지면 사포처럼 거칠거칠하고 빨간색을 띠면서 각질이 계속 일어나요. 주로 대머리 남성분들 머리에 많이 생기는데 여성분들도 이마나 뺨에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증상 있으시면 절대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부과 진료받으세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흑색종이에요. 점이나 기미로 착각하기 쉬운데 비대칭이면서 경계가 불규칙하고 색깔이 균일하지 않고 지름이 6mm 이상이면서 변화가 있으면 의심해 봐야 해요. 이런 경우는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전문의 진료받으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요. 이제 잘못된 민간요법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인터넷에 보면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케어하라는 글들 정말 많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식초의 pH는 2에서 3 정도로 강산성이에요. 우리 피부의 정상 pH는 5.5 정도인데 pH 2, 3이면 위산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런 걸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 화상 입어요. 베이킹소다는 반대로 pH 9 이상의 강알칼리성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pH라는 게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산성과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0에 가까우면 강산성, 14에 가까우면 강알칼리성이고 7이 중성이죠. 우리 피부는 약산성인 5.5 정도를 유지해야 건강해요. 그런데 pH 2, 3이나 pH 9 이상의 물질을 바르면 피부 장벽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72세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서 본 식초팩을 3일 연속했다가 얼굴 전체가 빨갛게 부어서 응급실까지 갔거든요. 처음엔 약간 따가운 게 효과 있는 건가 하고 참으셨대요. 그런데 이틀째부터 피부가 빨갛게 되고 셋째 날엔 물집까지 생겼어요. 결국 2주 동안 항생제 먹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야 했고 한 달 넘게 색소 침착으로 고생하셨어요. 검버섯은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상처만 생긴 거죠. 또 다른 분은 베이킹소다로 스크럽을 만들어서 쓰다가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오셨어요. 알칼리성 물질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졌고
민감성 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특히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은 절대 얼굴에 바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안전한 방법만 사용하세요. pH 5에서 6 사이의 순한 제품들로만 케어하는 게 맞아요. 병원 치료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냉동 치료라고 해서 액체 질소로 얼려서 태우는 방법이 있어요. 효과는 확실하지만 시술 후 닦지가 않고 떨어진 후에 색소 침착이 올 수 있어요. 특히 피부가 어두운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고요. 레이저 치료는 CO2 레이저나 어뷸 레이저를 쓰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검버섯 하나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치료에도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 원인인 자외선 노출이나 호르몬 변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부위나 다른 부위에 또 생겨요. 결국 평소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홈케어 방법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홈케어 첫 번째, 들기름 진정팩입니다. 재료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들기름 2큰술, 꿀 1큰술, 레시틴 가루 1작은술을 준비하세요. 들기름은 마트에서 파는 국산 들기름 쓰시면 되고 꿀은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꿀 아무거나 괜찮아요. 레시틴은 인터넷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한 통에 1만 원 정도면 3개월은 쓸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깨끗한 그릇에 들기름 2큰술을 먼저 넣어주세요. 2단계, 꿀 1큰술을 넣고 젓가락으로 30초간 같은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처음엔 분리되어 보여도 계속 저으면 섞여요. 3단계, 레시틴 가루 1작은술을 넣고 다시 1분간 저으면 크림처럼 질감이 변해요. 너무 묽으면 레시틴을 조금 더 넣고 너무 되직하면 들기름을 조금 더 넣어서 조절하세요. 각 재료의 역할을 설명해 드리면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줘요.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면서 항균 효과까지 있어요. 또 꿀에 들어있는 효소가 각질을 부드럽게 분해해 주거든요. 레시틴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요. 세포막과 비슷한 성분이라서 피부 흡수도 잘 되고요.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살짝 촉촉한 상태로 두세요. 그래야 팩이 잘 발려요. 눈가와 입술 주변은 피하고 검버섯이나 기미 부위에는 살짝 두툼하게 발라주세요. 나머지 부위는 얇게 발라도 충분해요. 도포할 때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발라주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놔두세요. 너무 오래 놔두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씻어낼 때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절대 비비지 마시고 물을 손에 받아서 살살 헹궈내세요. 마지막에 찬물로 한 번 더 헹구면 모공이 조여져서 좋아요. 사용 빈도는 주 2회 정도가 적당해요. 겨울철에는 주 1회로 줄여도 좋고 여름철에는 주 3회까지도 괜찮아요. 피부가 예민한 분은 처음에 턱 밑에서 패치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세요. 24시간 후에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써도 돼요. 보관법도 중요한데요. 만든 팩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쓸 수 있어요. 사용할 때마다 깨끗한 스푼으로 덜어내시고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마세요. 변질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들깨가루 각질 제거팩이에요. 이 팩은 정말 효과 좋으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들깨가루 3큰술, 플레인 요구르트 4큰술, 꿀 1작은술을 준비하세요.
들깨가루는 방앗간에서 갓 빻은 걸 쓰시는 게 가장 좋고 마트에서 파는 것도 괜찮아요. 요구르트는 설탕이 안 들어간 플레인으로 쓰시고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난 우유도 괜찮아요. 오히려 젖산 농도가 높아져서 각질 제거에 더 효과적이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1단계 들깨가루 3큰술을 그릇에 넣어주세요. 2단계 요구르트를 1큰술씩 넣으면서 저어주세요. 한 번에 다 넣으면 농도 조절이 어려워요. 3단계 되직한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 조절하시고 너무 질면 들깨가루 더 넣고 너무 되직하면 요구르트 더 넣어서 맞춰주세요. 4단계 마지막에 꿀 1작은술 넣고 잘 섞어주시면 완성이에요. 들깨의 효능을 설명해드리면 들깨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줘요. 또 리놀레산과 올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고요. 요구르트의 젖산은 아아의 일종인데 쉽게 말해서 부드러운 박피 효과가 있어요. 각질층의 결합을 약화시켜서 오래된 각질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주거든요. 농도가 낮아서 자극은 거의 없으면서도 효과는 확실해요.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세안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들깨가루가 스크럽 역할을 하니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면서 살살 마사지하듯 발라주시고요. 특히 검버섯이나 기미 부위, 코 주변처럼 각질이 많은 부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놔뒀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씻어낼 때도 비비지 마시고 물을 손에 받아서 부드럽게 헹궈내시면 돼요. 들깨가루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까 꼼꼼히 헹궈주세요. 이 팩은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서 주 1회만 하세요.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팩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선크림 발라주세요. 각질층이 일시적으로 얇아져서 자외선에 더 민감해지거든요. SPF 30 이상, PA 이상인 제품으로 꼼꼼히 발라주시고 2~3시간마다 덧발라주세요. 세 번째는 녹차 미백팩이에요. 이 팩은 기미에 특히 효과가 좋으니까 기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따라해 보세요. 녹차가루 9큰술, 쌀뜨물 3큰술, 올리브오일 1작은술을 준비하세요. 녹차가루는 카페에서 파는 말차가루 써도 되고 녹차 티백을 가위로 잘라서 안에 있는 가루 써도 돼요. 쌀뜨물이 없으면 우유나 두유로 대체해도 좋고요. 올리브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쓰시는 게 좋아요.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녹차가루 2큰술을 그릇에 넣어주세요. 2단계 쌀뜨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걸쭉한 상태가 될 때까지 저어주세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묽어져서 얼굴에서 흘러내려요. 3단계 올리브오일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으면 완성이에요. 색깔이 연한 녹색을 띠면 제대로 된 거예요. 각 재료의 효능을 설명해 드리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줘요. 특히 이지시지라는 성분이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색소 침착을 개선해 주거든요. 쌀뜨물에는 비타민 B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맑게 만들어주고 아미노산 성분이 피부 재생을 도와줘요. 올리브오일은 보습과 영양 공급을 담당하고 스쿠알렌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서 탄력을 높여줘요. 사용법은 세안 후 물기를 살짝 제거한 상태에서 발라주세요. 녹차팩은 자극이 거의 없어서 눈가 주변까지 발라도 괜찮아요. 단, 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5분 정도 놔뒀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돼요. 이 팩도 주 2회 정도 하시면 좋고
특히 기미가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보세요. 녹차팩의 또 다른 장점은 진정 효과예요. 자외선에 노출돼서 피부가 빨갛게 됐을 때 써보세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진정시켜 주거든요. 여기까지 세 가지 기본 팩 말씀드렸는데요. 과도하게 각질을 제거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깨팩은 주 1회, 들기름팩과 녹차팩은 주 2회 정도로 조절하시고 피부 상태 보면서 빈도 조절하세요. 피부가 따가우거나 빨갛게 되면 일주일 정도 쉬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팩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선크림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색소 침착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실내에 있어도 창가에 앉으면 자외선에 노출되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흐린 날씨에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자, 이제 보너스 시간입니다. 검버섯 기미뿐만 아니라 주름까지 잡아주는 올인원 팩을 공개할게요. 이 팩은 정말 효과가 좋아서 제 환자분들도 많이 쓰시거든요. 알로에겔 3큰술, 꿀 2큰술, 올리브 오일 1큰술을 준비하세요. 알로에겔은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순도 99% 이상인 제품을 쓰시고 집에 알로에 키우시는 분은 직접 짜서 써도 좋아요. 단 직접 짤 때는 알로에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투명한 젤 부분만 사용하세요.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깨끗한 그릇에 알로에겔 3큰술을 넣어주세요. 덩어리가 있으면 숟가락으로 으깨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2단계, 꿀 2큰술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꿀이 굳어 있으면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려서 녹여서 쓰시면 더 잘 섞여요. 3단계, 올리브 오일 1큰술을 천천히 넣으면서 크림처럼 될 때까지 젓가락으로 저어주세요. 너무 묽으면 알로에겔을 더 넣고 너무 되직하면 꿀을 조금 더 넣어서 조절하세요. 완성되면 연한 녹색을 띠는 크림 같은 질감이 나와요. 각 재료의 놀라운 효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알로에에는 알로인과 알로에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또 다당류 성분이 수분을 강력하게 잡아주고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피부 재생을 촉진해 주거든요. 꿀은 보습과 항균 효과가 뛰어나고 효소 성분이 각질을 부드럽게 분해해줘요. 올리브 오일의 스쿠알렌 성분은 주름 개선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피부와 비슷한 성분이라서 흡수도 잘 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세안 후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 팩은 자극이 거의 없어서 눈가까지 발라도 괜찮아요. 특히 주름이 있는 부위, 팔자주름, 눈가주름, 기미 부위에는 좀 더 두툼하게 발라주시고요. 발라놓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놔두세요. 다른 팩보다 좀 더 오래 놔둬도 괜찮아요. 그 사이에 가벼운 얼굴 마사지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2개로 관자놀이에서 귀 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10번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그 다음 광대뼈를 따라서 바깥쪽으로 살살 밀어내듯 마사지 하시고요. 턱선을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듯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효과가 배가 돼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깃털처럼 부드럽게 해주세요. 씻어낼 때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시고 마지막에 찬물로 한 번 더 헹구세요. 이 팩은 자극이 거의 없어서 주 3회까지도 가능해요. 특히 건조한 계절인 가을, 겨울에는 매일 써도 괜찮아요.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이 팩은 만든 지 3일 안에 쓰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사용할 때마다 깨끗한 스푼으로 덜어내세요.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냄새가 나면 변질된 거니까 버리시고 새로 만드세요.
이 올인원 팩의 또 다른 장점은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써보시면 피부가 한 톤 밝아진 느낌이 들고 촉촉함도 오래 유지돼요. 화장하기 전날 저녁에 쓰시면 다음날 화장이 훨씬 잘 받아요. 이제 홈케어만큼 중요한 생활 습관 말씀드릴게요. 검버섯 기미는 밖에서 케어하는 것보다 안에서부터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재발을 막고 새로운 색소 침착을 예방하려면 이 10가지 습관을 꼭 지켜주세요. 첫째, 비타민C 섭취량을 늘리세요. 하루 권장량이 100mg인데 색소 침착이 있으신 분들은 200에서 300mg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키위 1개에 70mg, 딸기 10개에 60mg, 오렌지 1개에 53mg 정도 들어있어요. 이 중에 하나씩은 매일 드세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를 환원시켜주거든요. 단 감귤류는 소랄렌이라는 광독성 물질이 있어서 아침에 먹고 바로 외출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아침에 드셨으면 2~3시간 후에 외출하시거나 저녁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둘째,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아몬드 10개나 호두 3쪽, 땅콩 15개 정도면 하루 적정량이에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셀레늄 성분이 색소 침착을 개선해줘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과식은 금물이에요. 견과류 30g이면 2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셋째,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적극 활용하세요. 볶음이나 무침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 쓰시고 샐러드 드레싱도 올리브 오일로 만들어 드세요.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비타민 E도 풍부해요. 하루 한두 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넷째, 블루베리나 포도 같은 보라색 과일을 드세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색소 침착을 개선해줘요. 블루베리는 하루 한 줌 정도, 포도는 15알 정도가 적당하고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똑같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다섯째, 커피 대신 녹차로 바꿔보세요. 커피의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멜라닌 생성을 촉진할 수 있어요. 반면 녹차의 카테킨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죠. 하루 2~3잔 정도면 충분해요. 진한 녹차보다는 연하게 우려서 드시는 게 좋고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공복에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여섯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생선, 계란, 두부, 콩, 닭가슴살 등으로 하루 체중 1kg당 1g 정도는 드셔야 해요. 60kg이면 60g 정도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늦어지고 콜라겐 합성도 저하돼요. 특히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일주일에 2~3회는 드시길 권해요. 일곱째,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컵으로 8잔 정도는 드셔야 노폐물이 잘 배출돼요.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멜라닌이 잘 빠지지 않아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세요. 여덟째, 숙면을 챙기세요. 밤 11시 전에 자고 7~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거든요. 이 시간에 깊게 잠들어야 피부 재생이 활발해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보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족욕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아홉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요. 산책이나 요가, 명상, 독서 같은 걸로 스트레스 풀어주세요.
하루 30분 정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돼요. 열째,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이에요. SPF 30 이상, PA 이상인 선크림을 매일 발라주시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세요. 실내에 있어도 창가에 앉으면 자외선에 노출되니까 방심하지 마시고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80%는 투과되니까 매일 발라야 해요. 목과 손등, 팔도 잊지 마시고 꼼꼼히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쓰세요. 선글라스도 착용하시면 눈가 주름과 기미 예방에 도움이 돼요. 추가로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더 알려드리면 금연과 금주가 중요해요.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 재생을 방해하고 알코올은 염증을 증가시켜서 색소 침착을 악화시켜요. 실내 습도도 중요한데요.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너무 건조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자극에 민감해져요. 가습기를 쓰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기적인 운동도 도움이 돼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 재생이 활발해지고 땀을 통해 노폐물도 배출돼요.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단, 운동 후에는 땀을 바로 씻어내시고 보습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선택도 중요해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쓰실 때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나이아시나마이드, 알부틴, 비타민C 유도체 같은 성분이 효과가 검증된 성분들이에요. 단, 처음 쓸 때는 팔 안쪽에서 패치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검버섯과 기미 구분법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검버섯은 도톰하고 경계가 또렷해서 만지면 딱딱한 느낌이 나고 기미는 평평하고 경계가 흐릿하면서 대칭으로 나타나요. 양쪽을 만져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위험 신호 4가지도 꼭 기억해 두세요. 크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색깔이 뒤섞이거나 통증이나 가려움이 있거나 출혈이나 짓무름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이런 증상은 절대 집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케어는 4가지예요. 들기름 진정팩은 주 2회, 들깨 각질 제거팩은 주 1회, 녹차 미백팩은 주 2회, 알로에 올인원 팩은 주 3회까지 가능해요. 모든 팩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시고 피부에 자극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생활습관 10가지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실천해 보세요. 비타민C 과일 매일 1가지, 견과류 1줌, 올리브오일 1~2큰술, 보라색 과일, 녹차 2~3잔, 단백질 체중 1kg당 1g, 물 8잔, 7~8시간 숙면, 스트레스 관리, 자외선 차단까지요. 이 모든 걸 2~3개월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니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주세요. 그리고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홈케어 말고 바로 피부과 진료받으시길 바라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현재 상태를 개선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어머님들,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피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나는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세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고 건강한 피부가 가장 아름다운 피부예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관리하시면 몇 달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피해받는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정보가 더 많이 퍼져야 모두가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거든요. 구독 버튼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